우크라이나 남부 노바카후카 댐 폭파 관련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런 초대형 참사를 만들어냈는지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은 이번 댐 폭파가 사악한 푸틴에 의한 자충수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7일 전날 아침 헤르손주 드니프로강에 있는 노바카후카 댐이 폭파되어 하류 지역이 범람하면서 수만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환경 및 인도주의적 재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댐 폭파가 한밤중인 오전 2시 50분경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피해가 엄청나서 이 현재 상황에서 복구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이던 지역에 위치한 이 카후카 댐 붕괴는 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댐 붕괴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코앞에 둔 미묘한 시점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 전쟁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댐 폭파로 인해서 우선 우크라이나군의 남부지역 탈환 작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폭파된 카후카 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에게 전략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격이 성공하려면 이 크림반도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잇는 지역을 장악한 이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어야 되는데요. 이 러시아는 지난 몇 달 동안에 남부 아조해로 향하는 이 우크라이나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요새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는 바로 드니프로강을 따라 만들어진 러시아 요새를 뚫고 그 지역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또 중대한 전략적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진격을 막아야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BBC는 현지 시간으로 6일 댐을 파괴하면 누가 이득을 보나,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카후카 댐이 붕괴되고 하류 지역이 침수되면서 헤르손 건너편 동쪽 강둑 지역은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이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진격로가 막힌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육상 통로 서쪽에 물의 장벽이 세워진 모양새를 연출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대반격의 주된 타겟이 어디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군사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이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 간의 육상 통로를 끊는 것이 핵심 전략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해왔었습니다. 뮌헨 안보위 회원인 전직 독일 국방부 당국자인 니콜 랑게는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인터뷰에서 드니프로 강의 범람으로 강 줄기를 따라 형성된 전선을 돌파하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군은 이 방면에 배치됐던 병력을 빼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예상되는 다른 전선을 보강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의 중요한 공격 루트를 차단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전략적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러시아군이 강둑을 따라서 건설했던 참호와 요새, 지뢰밭이 홍수에 쓸려 내려간 것은 이 우크라이나의 긍정적 소식일 수 있지만 불어난 물 때문에 도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과거에도 이 드니프로강에 있는 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전력이 있습니다. 소련은 1941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이 드니프로강의 댐을 폭파했었습니다. 당시 댐 폭파로 홍수가 나가지고 수천 명에 이르는 소련인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BC는 카후카 댐을 폭파한 쪽이 누구든 우크라이나 남부의 전략적 체스판을 흔들어서 양측이 전략적으로 많은 주요한 조정을 하게 됐고, 또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공언해왔던 반격의 다음 단계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카후카 댐 붕괴로 인해서 러시아가 입는 피해도 막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BBC는 카우카 댐 붕괴의 경우에 러시아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자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선 댐 붕괴로 이 하류 지역에 물이 범람하면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가 민간인은 물론이고 자국군을 헤르손과 드니프로강 유역에서 동쪽으로 대피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했던 크림반도의 물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건조한 기후의 크림반도는 이 카우카 댐과 가까운 운하에서 나오는 담수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BBC는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감안해서 더 넓은 맥락에서 이 카우카 댐 붕괴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군의 장악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는 현지 시간으로 6일 푸틴이 크림반도를 포기할까?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댐 붕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보는 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번 댐 붕괴가 군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유럽 정책 분석센터의 연구원인 엘리나 베케토파는 뉴스위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드니프로강 왼쪽, 그러니까 동쪽 강둑으로 진격할 수 없게 돼서 이 우크라이나의 점령지 탈환을 막으려는 러시아의 움직임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태극 육군 중장 스티븐 트위티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서 댐 파괴를 명령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전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봐왔었는데 댐이 범람하게 되면 물이 농지 등으로 흘러들어서 땅이 진흙탕이 되고 장갑차가 진흙탕에 갇혀서 통과할 수 없게 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 경제 고문을 지낸 바 있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경제학자 이 안데르스 오슬론드도 카우카 댐 붕괴를 1991년 걸프전 당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이 쿠웨이트에서 퇴각을 하면서 유정에 불을 지른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토를 잃었을 때 영토를 파괴한다. 이것은 포기할 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크림반도로 가는 물의 85%를 공급하는 북크림 운하는 노바카우카에서 물을 가져온다 그러면서 이 운하가 없으면 크림반도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석과는 다르게 퇴역 미해병대 대령인 마크 캔시어는 푸틴 대통령에게 크림반도는 엄청난 전과라 그러면서 이 러시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크림반도를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카우카 댐을 폭파시켰을까요? 일단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간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댐 붕괴를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과 관련한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MBC는 미국 정보당국은 댐 폭파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클레버리 유엔무부 장관도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 범죄라 그러면서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텔레그라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 역시 카우카 댐 폭파는 러시아에 의한 것이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저지시키려는 행위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6일 밤에 대국민 정례 영상연설에서 러시아의 테러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대량 살상의 환경적인 폭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이어서 러시아의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검찰은 이미 그것을 범죄로 등록했고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니까 ICC를 포함한 국제기구들도 대응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고의적인 사보타주라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물 공급을 막고 전쟁에서 주의를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으로 6일 그동안 민간 시설 등에도 공격을 가했던 러시아는 이번에도 댐에서 방류된 홍수로 인해서 대피하는 헤르손 시민들에게도 발포를 했다라고 그러면서 이 댐 붕괴로 인해서 자포리자 원전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을 향해서 사악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카우카 댐 폭파가 우크라이나 영토 수복 추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같은 확고한 의지를 밝히면서 러시아의 의도와 관계없이 영토 수복을 위한 공세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카우카 댐 폭파가 사악한 푸틴에 의한 도발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푸틴의 판단이 크림반도까지 이른 자충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